수급과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예, 오늘 추석을 맞이한 마지막 하루가 되겠는데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불황형 흑자로 가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수급 구도는 한 세 가지 정도죠. 환매로 인한 투신권의 매도는 여전히 나오는 것 같고, 또 분기 말이기 때문에 또 은근히 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제 연휴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오늘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은 안 보이는 것 같고, 투신권이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환매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환매의 영향이 조금씩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불황형 흑자라는 것은 8월 같은 경우도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은, 다만 그 흑자 폭이 전월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거기다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흑자가 났다기보다는 비용, 그러니까 수입,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흑자가 나는 어떤 그런 불황형 흑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곧 시작될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질 건데, 다음 주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아마 잠정지 실적 발표는 금방 10월 넘어서 바로 할 겁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건데, 아마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사실은 좀 있다는 거죠. 지난 2,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볼 때는 좀 쇼크에 가까웠는데, 2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한 24조 정도라 그러면 실제 순이익을 보니까 한 17조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아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어떤 하락폭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면에서. 그런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의 실적을 뺀다 그러면은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더 초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적 얘기를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실적 얘기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해서 아마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야 되겠지만은 반대로 의외로도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관점에서 어떤 실적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되겠고, 최근 나오고 있는 중국 모멘텀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스페인 관련 이슈도 나오고 있고, 또 QC 평가 같은 경우도 매번 바뀝니다. 왔다 갔다 장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적 실적 쪽에 그쪽에만 지금 방향을 맞추고 일단 초점을 맞추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를 바탕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각각의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매물을 늘리면서 약 1,200억 원대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먼저 이 부분 큰 의미는 없다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이번 주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월요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았던 게 연휴로 잡았지 않습니까? 아예. 해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번 주는 거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조금 매수 내지는 1,000억 정도의 매도 가지고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250억 정도의 매수 정도를 보여주는데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업종별로 보니까 운수 장비라든지 서비스 운수 창고 정도는 매도가 좀 나오는데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좀 많다는 것은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철강 쪽도 보이지만 오늘은 유독 전기전자가 좀 많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외국인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탑 클래스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좀 보입니다. 삼성전자 보이고요. 현대차는 사실 기아차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 쪽 마치 롱숏 전략을 보이듯이 현대차에 대한 매수는 강하게 보이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매도가 보인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실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기아차가 쇼크를 줄 만큼은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현대차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또 LG화학 같은 맨 상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매수 정도만 보이지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거의 추세는 아직 안 보인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지금 이 시각 현재 697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매 동향의 특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환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자체가 문제 같습니다. 지금 환매가 가장 큰 골칫거리고요. 지금 지수 포인트로 볼 때는 아직은 들어올 지수 포인트는 아니죠. 지금 1950에서 2000포인트 사이 정도에서는 계속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하게 좀 환매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죠. 연기금이 받아주긴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크게 발휘는 못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들 매수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전기전자, 운수, 장비, 서비스, 철강 등등에서 고르게 그냥 매도가 나오는 정도, 그 정도가 보이고 매수 종목을 보더라도 참 힘이 없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놓고 보니까 삼성정밀화학 좀 보이고 삼성전기, 호남석유, LG U+ 등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 매수 강도 자체도 굉장히 좀 미약하더라. 그래서 기관들은 연휴를 앞두고 아직 전혀 윈도우 드레싱 기미도 안 보이고요. 거의 쉬고 있는 모습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실적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짧지만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연휴를 앞둔 특별한 투자 전략 없을까요? 예, 방법이 없죠.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실적 우량주 같은 경우는 순환 매장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임박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도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경계감을 계속 좀 주의를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아마 차익 실현 매물에 많이 시달릴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실적에 따라서 종목 간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는 3, 4분기 또 4, 4분기까지 어떤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군으로 토픽 종목을 좀 삼아서 많이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